유산균 제품 선택의 고민은 이제 그만! 요즘 제품들이 생균수가 10억 마리다, 100억 마리다 하는데 생균수만 얘기하는 3세대 제품보다 생균과 대사산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이 바로 L14. 여러분, 농구는 심장인가요? 아니면 신장인가요? 사실 둘 다 중요하듯이 유산균도 마찬가지 생균뿐만 아니라 그 대사산물까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딱 맞는 제품이 4세대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L14 제품입니다. 그리고 L14 유산균과 대사산물 원말이 100% 들어간 이 L14 컴플렉스는 100% 동결 건조된 분말이라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소화 요소도 살아있다고 하니까 소화에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L14 컴플렉스를 조코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와 LA 클리퍼스의 맞대결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서부 컨퍼런스 1위고요. 그리고 LA 클리퍼스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 가운데 하나죠. 자, 이 두 팀이 미네소타 홈인 타겟 센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홈 성적 기준 30개 팀 가운데 탑3 안에 드는 아주 홈 친화적인 팀이죠. 이 타겟 센터에서 딱 2번밖에 지질 않았고, 반대로 이제 LA 클리퍼스는 갑자기 경기 직전에 이비차 주바치의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도 판타지에서 주바치를 데리고 있고, 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지만 미국 현지 날짜로는 일요일, 그러니까 판타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이제 주바치의 이탈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이슈를 안고 두 팀이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이 앤서니 에드워즈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리한 공격을 많이 시도했고, 또 터널 시야로 팀의 공격, 오펜스의 흐름을 망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에드워즈가 1쿼터부터 맹활약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클리퍼스는 경기 직전에 말씀대로 주바치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을 했죠. 미네소타 인사이드의 높이나 혹은 물량을 감안할 때 치명적인 공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바치가 없다 보니까 원활한 투맨 게임보다는 점퍼 위주의 공격을 가져가야 했던 클리퍼스인데, 이마저도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자, 반대로 미네소타는 에드워즈로부터 파생되는 공간을 잘 활용을 했어요. 결국에는 루디 고베어나 카렌서니 타운스의 이 스크린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고베어와의 투맨 게임 또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1쿼터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자, 1쿼터 약 4분 때까지 클리퍼스의 야투는 16.7%, 6개 던지면 하나 넣는 수준이었고요. 미네소타는 고베어를 빼고 나즈리드라는 아주 키가 큰 윙이죠. 빅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빅윙으로도 최근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플로어에 있는 5명 전부가 3점이 가능한 올 아웃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든 이제 빅 라인업을 고수하려는 크리스 핀치 감독의 로테이션은 한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죠. 다만 투빅을 고수하더라도 최소 한 명은 슛이 되는 빅맨을 코트에 남겨놓습니다. 이제 카일 앤더슨은 3점 던질 수 있지만 릴리즈가 좀 느리고, 루디 고베어는 3점을 못 던지는데 반드시 나즈리드나 혹은 카렌서니 타운스 둘 중에 한 명을 이제 플로어에 남겨두는 거죠. 자, 동시에 이제 핸들러들에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빅맨 가운데 슈팅이 되는 선수를 남겨두게 되면 이제 앤서니 에드워즈나 혹은 또 마이크 콘리가 활기를 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클리퍼스는 이제 벤치 구간에서 웨스브룩이 훌륭한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어시스트 3개를 뿌렸습니다만 공수 양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미네소타가 10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자, 1쿼터 클리퍼스는 3점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7개 던져서 2개, 28.6%였는데 이 데니얼 타이즈를 투입하면서 주전으로 5명이 모두 다 3점을 던질 수 있는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만 외곽이 잠잠했고요. 미네소타는 클리퍼스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3점을 7개 던졌는데 5개를 넣었습니다. 71.4%, 그리고 모두 어시스트를 동반한 야투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팀 어시스트 자체가 미네소타는 15위, 3점 성공 개수가 22인데 1쿼터에만 3점 5개, 어시스트 동반한 야투가 100%일 정도로 굉장히 볼이 잘 돌았고 평소의 약점을 아주 잘 지웠던 1쿼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쿼터 리바운드 역시 12대 6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반면 클리퍼스는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났는데 이 주바치 선수의 빈자리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죠. 자, 2쿼터에 흐름을 바꾼 건 클리퍼스의 벤치 멤버들이었습니다. 제임스 하든은 전반전 야투 6개 가운데 하나밖에 넣지를 못했고 3점은 제로. 폴 조지는 전반 야투 10개 가운데 하나 성공, 3점 6개 던져서 하나밖에 넣지를 못했는데, 노만 파웰이 있었죠. 벤치에서 출전을 해서 3점 4개 던져서 3개,
그리고 11점을 넣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 다음으로 높은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 러셀 웨스트브룩은 벤치에서 야투는 딱 하나밖에 던지지 않았는데 이게 엔드원이었고 어시스트는 7개나 뿌렸습니다. 팀 내 최다였고, 자, 메이슨 플럼리가 로테이션 아웃됐다가 주바치가 오늘 결장을 함에 따라서 백업 빅맨으로 뛰었는데요. 7분 뛰면서 6점에 3리바운드 1스틸 그리고 야투가 100%였습니다. 자, 반면 미네소타는 최근 들어서 2쿼터 생산력이 좀 좋지 못해요. 자, 2쿼터 오늘도 17득점에 머물렀는데 3점 야투는 53.3%였지만 페인트 존 득점 생산에 어려움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카렌스터니 타운스가 전반 3점 2개 50%, 2점 야투율은 25%였고요. 루디 고베어는 야투 시도가 없었습니다. 리바운드만 8개, 그리고 나즈리드가 3점 2개, 2점 하나, 8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네소타의 또 다른 걱정거리가 실책이었어요. 전반에 9개, 클리퍼스는 6개였는데 미네소타의 이 시즌 실책, 최다 실책 2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수치고 클리퍼스는 11위, 양 팀이 볼을 좀 간수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클리퍼스는 5명의 선수가 서로 6개의 실책을 나눠서 저질렀다면 미네소타는 무리한 공격도 함께 했던 에드워즈와 타운스 손에서 무려 6개의 턴오버가 발생을 했습니다.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미네소타가 클리퍼스 페인트존을 공략합니다. 2분 동안 고베어, 에드워즈가 차례로 골밑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2쿼터에 이어서 3쿼터에도 고베어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클리퍼스가 계속해서 많은 반칙을 헌납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베어의 스크린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단단한 스크린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고요. 또 고베어의 높이를 제어할 수 있는 주바치의 존재감이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그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전반과 다르게 인사이드 파괴력을 되찾았고요. 2쿼터에 주춤했던 공격력도 제 궤도에 오르면서 3쿼터에만 35점을 올렸습니다. 자, 주인공은 앤서니 에드워즈였는데요. 3쿼터에만 3점 2개 포함해서 2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면서 1옵션 다운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반면 클리퍼스는 지나치게 많은 아이솔레이션이 걸림돌이었어요. 메인 볼 핸들러 역할을 맡은 하든이 야투 11개 중에 3개, 야투율 27.3%, 어시스트는 5개였는데 실책이 3개, ATR도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폴 조지는 3쿼터까지 단 11득점, 상당히 부진했죠. 야투 15개 중 4개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26.7%, 3점은 3개를 33.3%의 확률로 넣는데 그쳤습니다. 낮은 효율로 일관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장신이고 또 수비력이 좋은 미네소타를 맞아서 이 아이솔레이션을 클리퍼스는 너무 길게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쿼터에도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터라누 감독이 해거 고베어 자유투 작전을 지시하죠. 4쿼터 5분경부터 이제 고베어에게 일부러 파울을 하면서 해거 작전을 지시했는데, 자, 이 시점 전까지 고베어는 자유투 6개 가운데 무려 5개나 실패를 했던 상황입니다. 고베어가 자유투를 이후에도 이제 하나씩 놓치면서 클리퍼스가 기회를 잡았는데 3점이 와장창 터지면서 10점 차 정도로 추격을 합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를 탄 클리퍼스가 스코어링 런을 10대3으로 가져갔는데요. 자, 하지만 고베어는 새가슴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 얻어낸 4개의 자유투를 모조리 집어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자, 반면 클리퍼스는 마지막 상황이 아쉬웠죠. 레너드의 오픈 3점 미스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좀 서로 공을 양보한다기보다는 좀 미루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슈팅마저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미네소타 승리의 1등 공신은 앤서니 에드워즈였죠. 33득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 야투율 62.5%, 3점 50%였습니다. 자, 고베어가 자유투를 많이 놓치긴 했습니다만 오늘 기록을 살펴보면 15득점, 18리바운드, 4개의 블락샷으로 맹활약했고요. 레너드의 마지막 공격을 완벽하게 또 막아내면서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폴 조지가 반등에 실패했죠. 16득점, 3어시스트, 4리바운드, 야투 19개 중에 14개 놓쳤고요. 26.4%. 그런데 팀 내 최다 야투를 던졌습니다. 이럴 때 또 자유투라도 많이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요. 하든 역시 3점이 22.2%, 그리고 야투율 28.6%, 비효율로 일관했습니다. 다른 말로 미네소타의 클리퍼스 빅3에 대한 수비가 아주 훌륭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벤치에서는 노만 파웰이 분전했습니다. 24득점, 야투율 75%, 3점이 66.7%, 팀 내 최다 득점 2위였어요. 레너드에 의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주전의 부진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죠. 자, 주바치의 공백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바치는 리바운드, 스크린 등 굳은 일과 더불어서 또 상대가 스위치를 했을 때 인사이드에서 키가 작은 선수를 데리고
손쉽게 레이업 혹은 덩크를 올려놓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고, 본인도 경기 내에서 가장 큰 목표는 매 경기 더블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격과 그 다음에 또 리바운드, 몸싸움, 스크린, 수비 모든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하나 빠지다 보니까 주바치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바치의 공백은 핸들러가 많았던 클리퍼스의 공격에 굉장히 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데니얼 타이즈도 좋은 선수지만 또 이지 레이업을 많이 놓치고, 이 분리볼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약간의 이제 스트레치 빅 같은 느낌이고, 자, 메이슨 플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손을 잘 쓰고 또 패스를 굉장히 잘 뿌릴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지만, 미스매치가 됐을 때 나보다 키가 작은 선수를 데리고 우겨 넣거나 분리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많은 클리퍼스 팬들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우승하기 위해서 무조건 주바치가 30분은 뛰어줘야 되는구나. 주바치 선수가 이제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고 또 중요한 선수인지는 알았지만 소중한지는 사실 또 잘 모르는 유형의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블루칼라 워커이기 때문에 막상 뛰었을 때는 모르는데 빠지니까 바로 티가 나는 유형의 선수가 이비차 주바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터란루 감독이 손 놓고 있지는 않았어요. 타이스 백업으로 플럼리를 적극적으로 썼고, 그리고 이 두 빅맨을 빼는 대신에 노만 파웰로 아주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을 통해서 미네소타의 기동력을 파괴하고자 했습니다만 서부 1위의 높은 벽을 절감했습니다. 자, 반대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투빅을 쓰는 팀이죠. 그리고 나즈리드가 빅 윙으로 나서서 또 아주 훌륭한 신장과 운동 능력, 또 3점을 발휘하고 있는데, 3점 성공률 자체도 전체 7위예요.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아닙니다. 전체 24위. 하지만 성공률이 좋은 팀이고, 3점이 좋으니까 야투 효율도 뛰어납니다. 야투 성공률 48.6%. 역시나 7위죠. 그리고 리바운드 능력도 상당히 좋죠. 투빅을 쓰다 보니까 수비 리바운드는 전체 2위고요. 리바운드 득실 차이도 플러스 3.1개, 리그 최상급입니다. 당연히 블락샷 능력 좋고요. 6개로 전체 7위, 스틸 개수 7.7개, 11위. 이런 1차 수비 스탯도 대단히 뛰어난 팀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수비력은 최소 실점 1위에 빛나고요.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위, 오펜시브 레이팅은 20위에 불과하지만 수비 레이팅이 좋다 보니까 넷 레이팅이 전체 4위에 달할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팀입니다. 오늘은 클리퍼스와 미네소타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두 팀은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 혹은 컨퍼런스 결승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팀들이죠. 주바치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알 수 있었던 한 판이었고, 미네소타의 높이의 위력, 또 앤서니 에드워즈가 정신을 차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협적인 공격 무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 이 경기 후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